다들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잡소리가 되게 많이 길었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 캐릭터 한번 꺼내보시고요. 오늘은 몇 쪽을 먼저 피시냐면요,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컨텐츠라고 해서 돼 있는데 목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거기에요. 자, 첫 단원 지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첫 단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인수분해라고 돼 있죠. 이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초등학교 과정이랑 연결점이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연습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마 정수와 유리수 단원을 공부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을 조금씩 볼 거예요. 네, 외워갖고 오세요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잘 집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원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다 계산 연습 죽도록 하시면 됩니다. 4단원은 1차 방정식이죠. 맞죠? 이게 1학년 1학기 단원의 꽃입니다.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 나오는 단원이 좌표와 그래프가 되어 있죠. 여기 역대 학생들을 보면은 매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단원이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쉬운 단원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이유는 하나야.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선생님 또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한 3번째인데 벌써?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어떤 경우냐면 다 알겠다고 하고 설명을 안 해달라고 해. 근데 막상 숙제를 해갖고 왔는데 다 틀려. 그럼 결국 뭐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자기는 안 돼.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대. 이러면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 그냥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갖고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거 배우러 학원 들어오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6단원이 정비례 번비례 나오죠.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는 외우셔야 돼요. 정비례 번비례에서 외워야 될 게 종이로,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장이야. 반장에만큼을 외워야 돼. 다 그냥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에다가 외운 거 가지고서 하나씩 대입하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단원은요, 1단원, 그리고요 4단원, 그리고 5단원이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번 커리큘럼의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요. 1월달에 우리가 수업이 세보니까 9번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1월달에 9번이고 2월달에 학원 방학 일정이 있거든요. 네, 학원 방학이 있어요. 언제인지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보죠? 안 가르쳐줄 거야. 학원 방학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학원문이 닫혀있으면 오늘부터 방학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 방학을 빼고 나면은 아마 2월달에 수업이 11번인가 10번인가 내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10 넘는구나. 방학을 빼도 한 11번 되겠다. 11번 정도 되는데 1월달이 생각보다 2월달보다 기간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월달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 거냐면요, 4단원까지 끝낼 겁니다. 1월달에 4단원이 끝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월달에 한 15일, 16일 정도? 15, 16일 정도? 그때까지 해서 6단원까지를 한 번을 교재 정리까지 끝낼 거예요. 이 책이 싹 끝날 거야. 그럼 남은 2주 동안 뭘 할 거냐면요, 쉴 수는 없고요. 이제 1, 2, 3, 4, 5, 6단은 우리가 쭉 봤잖아요. 본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여기 보충 설명이 또 하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혹은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혹은 선생님 여기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볼 수 없을까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청들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볼 겁니다. 만약에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때 가서 지켜보세요.
참고로 형한테 물어보면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형이 항상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당하거든요. 네, 물어보시면 되고요. 누나는 잘 몰라.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단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건우도 얘기를 해야 된다. 재미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이거는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한테는 보통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딱 한 번만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만 딱 얘기를 할 거야. 우리 학원에 학교처럼 무료로 수업하는 데 아닌 거 알죠? 돈 내는 거 알죠? 그 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 학원들에 비하면 우리 학원이 싼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는 비싼 게 맞아요. 액수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 달 학원비를 벌려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 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뱃돈 받죠? 보통 세뱃돈 받는 금액들 머릿속에 각자 그려지죠? 그 금액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세뱃돈만큼이 한 달 학원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비를 1년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매달 결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죠. 그런 돈을 받으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요청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청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하지 마. 선생님 숙제 좀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좀 지각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짜증낼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파트 잘 모르겠어요. 보충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한 학생만 몰라. 그러면 내가 보충으로 따로 빼서 불러드릴게요. 부담 없이. 근데 반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파트가 맞아. 그러면 진도 안 나가고 멈춰놨다가 그 파트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나랑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온 거랑 질문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얘가 여기 파트를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얼추 감을 잡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저학년들에서 많이 나타나. 뭐냐면 숙제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누나, 형,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숙제를 해와. 그럼 다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물어본 문제를 와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 안 해. 난 다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매주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 보는 거 알아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 봅니다. 우리 학원에서. 근데 주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우리가 원래 수업이 4시 시작이거든요. 4시 5분에 시작이에요. 근데 1시간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들어와야 돼요? 3시 정도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3시에 들어와서 시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시겠죠? 대신 이번 주는 바로 내일 모레죠. 배운 게 없지? 테스트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 범위는 어떻게 잡힐 거냐면요. 선생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기를 할 건데 범위가 누적이 되면서 가다가 처음부터 누적이 되면서 가다가 중요한 단원들이 나오면 그 단원만 골라서 문제를 내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요. 선생님 내 원래 수업을 하는 주의가 문제는 어렵게 보자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렵게 내요 시험 문제. 그러면 어렵게 내면은 점수가 10점 나오고 20점 나오고 상관 있어요? 그 점수 받았다고 창피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보는 동안 계속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받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설명을 한 번 더 요청을 해보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따라와서 또 질문하세요. 또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감 가지지 말고 선생님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날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해. 아시겠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오늘 이 내용은 영상 촬영하면서 지금 같이 녹음되고 있거든요. 집에서 영상 보실 때는 이 내용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듣고 스킵해도 돼요. 자, 실제적으로 수업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부터. 자, 소인수분해라는 이 부분이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수업하는 동안에는 책에 있는 내용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보세요. 저만 보시고 제가 이제 책에 문제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냥 보세요. 책 없어도 되니까. 자, 소인수분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이게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단어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소자를 따와서 소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간에 있는 단어를 따와서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어인 분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게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분해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합성 분해 신나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넘어갑시다. 분해는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수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수를 배웠어. 뭐라고 배웠죠, 소수를? 0.1, 0.2 같은 애들로 배웠죠. 근데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의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돼?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소수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될 거냐? 발음을 하는 방법에서 구분을 해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는 발음하게 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힘을 싹 빼시고요, 소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힘을 싹 빼고 소수.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0.1, 뭐 0.03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수예요. 그냥 소수.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단어는요, 턱에 힘을 꽉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수라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소수. 소수. 그랬을 때 이 소수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수가 두 개인 수를 바로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 소수라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수, 뭐라고요? 약수가 두 개인 수. 다시 한번,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 그럼 여기서 의문, 선생님, 전 약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잘 대답해야 돼. 분명히 다 있다고, 다 안다고 했어. 재민이 뭐야? 약수의 뜻이 뭐야? 나눌 수 있는 수? 그러면 5의 약수를 찾아라면 5를 3으로 나눌 수 있잖아. 나누는데 뭐 문제 있나? 그럼 3이 약수는 얘긴데, 맞아? 그렇지. 말을 좀 더 이쁘게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수라는 단어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 즉,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0이 되는 숫자.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를 바로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약수가 두 개가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소수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소수를 예를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작은 애는 누굴까요? 2. 1은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렇죠. 약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이제 슬슬 힘들기 시작하지. 그 다음은 그렇죠.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적고 그 다음 안 적었지? 이거 20 이하의 소수들을 적어놓은 거야. 요 정도는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외워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숫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소수에서부터 우리는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 거냐? 선생님, 2, 3, 5, 7, 11, 13, 17, 19 같은 거는 소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껴있는 4는 뭐예요? 6은 뭐예요? 혹은 1은 뭐예요? 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약수라는 녀석의 개수에 따라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약수의 개수에 따라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단 하나로 소수가 나온 거죠. 소수, 약수가 2개 이내로요. 확인됐죠?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4, 6, 뭐 8 등등등등 하고 나와 있는 숫자들 있지? 이 숫자들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숫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할 거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2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써줄게요. 9. 그럼 약수가 2가 돼 있다는 조건은 깨졌네요. 네. 그렇지. 약수가 2개보단 다 2개 초과 3개 이상 많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약수가 많은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지금부터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네. 합성수. 그러면 이 합성수의 뜻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합성수의 뜻은요? 약수가 2개 초과 근데 우리는 편의상 3개 이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수가 3개 이상이 되는 숫자들이 바로 합성수.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되는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누굴까요? 맞아요. 1. 1은 합성수가 안 되죠? 약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소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그냥 따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뒤에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1과 소수와 합성수라고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뒤쪽에 수체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돼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수 얘기하다가 한 번을 더 얘기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죠.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수. 그럼 인수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책에 보면 안 나올 건데요. 인수. 맞추면 사탕 드릴게요. 왜? 사탕 싫어? 사탕 안 먹어? 그럼 캐러멜 먹어요? 캐러멜 드릴게요. 뭘까요? 인수. 인수라는 숫자는요, 지금부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곱의 원인이 되는 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와요? 확 와닿지 않죠. 확 와닿지 않죠. 잘 모르겠죠. 이걸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 거거든. 그래서 이 숫자를요, 편의상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우는 동안에만 성립할 겁니다. 인수랑 같은 말은요, 지금부터 약수라고 생각하세요. 즉 인수는 뭐라고요?
그냥 약수라고요. 이러면 화가 났죠. 인수는 그냥 약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때 일단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단어, 소수와 인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소인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럼 이 소인수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렇지. 인수는 인수인데 소수인 인수, 즉 소수인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약수들 중에서 소수인 애들을 바로 소인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를 만든다라면 이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돼버릴까요? 소수인 약수인 소인수겠죠? 소인수로 소인수들의 곱으로 숫자를 분해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소인수 분해 뭐라고요? 그렇죠. 소인수들의 곱으로 숫자를 분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소인수다 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고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반복 숙달하자가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려면은 일단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소수와 인수, 소인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필수 예제 1번 문제 보면은 숫자들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죠. 맞나요? 거기에서 규칙에 맞게끔 숫자들을 지금부터 지워 나가라고 시켰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이 뭐라고 나와 있죠?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우라 그랬죠. 그럼 1에다가 그래 X표를 하나 쳐버리시면 되겠죠. 맞나요? X표 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은 뭡니까?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는 모두 지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우는 이유가 뭘까요? 2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약수가 두 개이진 않겠죠. 두 개보다 많겠죠. 맞아요? 2의 배수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강민아. 4. 4는 약수가 누구야? 1, 2, 4. 그러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지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배수, 즉 2의 배수에다가 밑줄 하나 치시고요. 우리 거기다 적을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밑줄 치고 적으라고 할 때는 펜을 꺼내서 밑줄 치고 적을 거야. 펜 있죠? 다들? 색깔 펜. 검은색 펜은 펜 아니다. 색깔 펜 혹은 형광펜 뭐든 좋아요. 연필만 아니시면 돼요. 자, 밑줄 치세요. 2의 배수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2의 배수랑 똑같은 단어를 하나 가르쳐 줄 거거든요. 2의 배수다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뭐라고 적을 거냐? 짝수라고 적으세요. 네, 짝수. 앞으로 나오는 2의 배수는 그냥 무조건 무슨 숫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짝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집에서 꼬맹이들 공부 봐주실 때도 2의 배수는 짝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항상 2의 배수는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의 배수를 모두 지워. 짝수를 모두 지우라는 얘기죠? 짝수 모두 지웠고요. 그러면 3의 배수를 모두 지워라. 그럼 3, 6, 9, 12. 3은 빼고니까 6, 9, 12, 15 등등등등 하면서 또 지우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 지워나가다 보면 남는 수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 방법이 언제 쓰던 방법인 줄 알아요? 네,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방법이 선생님 어렸을 때 있지? 나 어렸을 때도 분명히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했다 그랬어. 선생님 어렸을 때 해준 얘기가 기억나. 그 선생님들은 소수 찾으라고 할 때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을 때 판을 주고 이렇게 지금처럼 판을 주고
이 안에서 소수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었대. 그러면 진짜로 2의 배수 지우고 3의 배수 지우고 4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고 만약에 1부터 50까지 넣으면 50의 배수까지 지워나간 거야.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봐봐. 이렇게 지워나갈 필요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지. 왜? 우리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숫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죠. 맞죠? 그러면 그냥 약수가 두 개인 숫자를 눈으로 보고 골라버리면 빠르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골라봅시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숫자가 누구예요? 2겠죠. 그 다음 3, 그 다음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맞습니까? 자, 쓰기 싫으면 그냥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다가 2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3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누구 있죠? 5도 동그라미. 그 다음 7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11 그리고 13 그리고 17 19 23 29 31 37 41 43 47. 그렇죠. 그렇게 그냥 소수입니다 라고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유제 1번 문제도 한번 보죠.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골라라 그랬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강민아, 소수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소수를 모르면 뭐, 숫자 말고 소수가 뭐라고요? 약수가 두 개인 숫자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자, 일단 소수부터 골라봅시다. 지금 여기 유제 1번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총 8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소수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19 하나 보이고 37도 하나 보이죠? 자, 일단 두 개, 19랑 37은 확실하죠? 근데 133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죠? 왠지 걔도 소수처럼 보이죠? 근데 그 133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입니다. 왜냐? 7 곱하기 19일 거야 아마. 7 곱하기 19로 분해가 되니까요. 그러면 소수는 지금 두 개. 누구랑 누구? 19랑 37. 그러면 합성수는 누구부터야? 그렇지. 1 빼고 남은 거 전부 다가 합성수라는 얘기 되는 거지? 약수가 3개 이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합성수는 25, 21, 45, 78, 100, 133이 전부 다 합성수다라고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유제 2번 밑에 거 또 보이죠? 또 가봅시다. 첫 번째,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 두 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자, 선생님이 약수가 두 개라고만 얘기했지 약수가 누가 나오는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자. 소수할 땐 약수가 있는 두 개인 숫자라고만 얘기했었잖아. 여기 저건 2. 약수 찾아봐. 누구랑 누구예요? 1, 2. 맞죠? 1하고 자. 미안해. 1하고 자기 자신. 맞죠? 3은 1, 1, 3. 1이랑 자기 자신. 5도 1, 3. 1이랑 자기 자신. 맞죠? 그러니까 소수일 때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두 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1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돼 있죠? 거기다가 별표나 치세요. 별표. 모든 소수는 홀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2라는 짝수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수는 홀수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거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작은 소수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X. 누굽니까? 그렇지. 가장 작은 소수가 1이 아니라 2죠. 2. 오케이. 자, 그럼 네 번째.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X죠. 누가 하나 빠졌어요? 1 하나 빠졌죠. 오케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적으면서 한번 또 시켜볼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수들의 곱으로 숫자를 분해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이 소인수 분해에 대한 얘기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72라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72 보이시죠? 이 72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소인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분해한다라는 얘기면 얘가 누구 곱하기 누구, 누구 곱하기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72는 누구 곱하기 누구일까요? 1 곱하기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맞죠? 그럼 이렇게 분해를 한다고 하면 얘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분해가 된 걸까요? 일단 1이 소인수가 아니죠. 그러면 소인수들의 곱으로 분해가 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즉 얘는 소인수 분해를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소인수 분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보자. 소인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하고 싶어. 가장 작은 소인수가 2죠. 그러면 2 곱하기 얼마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2 곱하기 36. 그러면 2는 소수가 맞죠? 36이 소수입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된 것은 아니겠네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36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또 분해를 할 수 있으면 분해를 해보면 되겠네? 그죠? 36. 누구 곱하기 누구예요? 2 곱하기 18로 또 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 앞에 원래 있었던 2만 한번 싹 곱해주면은 3개의 숫자로 분해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여기 소인수 맞죠? 소인수 맞죠? 얘 소인수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소인수 분해는 안 된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우리 뭐 해야 돼요? 2 곱하기 9로 또 분해하면 되죠? 그리고 앞에 2, 또 앞에 2를 써서 4개의 숫자로 분해가 된 거죠? 소인수 분해 된 겁니까? 9 때문에 또 안 된 거죠? 그러면 다시 9를 이번에 2로 안 되지? 그러면 3 곱하기 3으로 그리고 앞에 2, 또 앞에 2, 또 앞에 2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면은 5개인데 전부 다 소수 맞아요?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소인수 분해할 때 지금처럼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내려오기에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쉬운 2가지 방법을 만들어내셨더라. 그 2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선생님이 이름 붙인 거예요. 가지치기라고 불러요. 가지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70이라는 숫자가 원래 딱 있었죠. 이 숫자를 일단 2개의 곱으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소수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그럼 누구? 2랑 36으로 쪼개면 되겠죠? 맞나요? 이 다시 36을 또 소수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그럼 2랑 18로 또 쪼개죠? 다시 18이라는 숫자를 소수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2랑 9로. 그리고 다시 9라는 숫자를 소수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 마지막 위에 있는 애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죠? 소수가 딱 된 거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 싹 보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위쪽에 있는 숫자 하나까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되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라고 소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 가지치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직접 나누는 방법은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번 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 단원에서 이 방법을 다른 데다 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가는 방법이냐면 72를요 아래쪽으로 나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나누기 기호 쓰면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이거는 위쪽에다 몫을 쓰고 밑으로 쭉 나누는 과정을 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나눠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확인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처음에 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소수인 인수 2를 먼저 씁니다. 그럼 2로 71을 직접 나누는 거예요. 얼마가 되죠? 암산 되잖아요. 36 딱 쓰는 거죠. 그러면 36을 다시 또 소수인 인수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18도 되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9. 이제 2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3 만들고요. 다시 또 3으로 나눠서 1이 딱 나오겠죠. 1이 나올 때까지 나누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되느냐? 이쪽에 보이는 나누는 숫자들이 있었지? 이거 얘네들만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요,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가 끝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숫자 하나 바꿔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좀 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만들어 보세요. 96? 좋아요. 계산 내가 안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알았어,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가지치기 방법으로 하고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2랑 48로, 다시 48을 2랑 24로, 다시 24를 2랑 12로, 다시 12를 2랑 6으로, 다시 6을 2랑 3으로. 그럼 이 3은 끝났죠? 그러면은 이거 몇 번 나왔어요? 5개. 그럼 얘는 2 곱하기 2, 셋, 넷, 5, 그리고 마지막에 3 하나, 요렇게 쓰게 되겠죠? 네, 요게 소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가봅시다. 96을 누구로 먼저 나눠요? 2로, 그래서 48 만들고요. 다시 2로 24 만들고요. 다시 2로 12 만들고요. 다시 2로 6 만들고요. 다시 2로 3 만들고요. 보통 원래 애들이 여기서 끝내거든요. 근데 한 번을 더 나눠서 확실하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길어지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요쪽 거만 다 싹 보면 되죠? 이가 몇 번? 하나, 둘, 셋, 넷, 5번에 3이 한 번 나왔지?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죠? 뭘로 풀든 상관없이 무조건 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 정도는 곱하기로 그냥 쓸만하지. 이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그래, 한 번은 내가 써줄 수 있어 라는 느낌인데, 짠하지 않았냐? 나 아까 쓰면서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 승질난단 말이지. 근데 하물며 지금 96인데 요 정도잖아. 숫자가 더 커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56 이런 거 막 소인수분해라고 시켜. 그러면 진짜 뻥이 아니라 계속 써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쫙 써내려갈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256을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2를 8번 곱해야 돼. 그럼 2 곱하기 8번을 써야 되잖아. 그럼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과정을 반복하기가 너무 싫다는 거지. 왜냐?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렇죠.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규칙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지수법칙이라고 부르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지수법칙이라는 녀석은 언제 처음 나오는 거냐면요,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하면 우린 이걸 다 써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수법칙 안에서 일정 부분을 따로 띄워와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중에는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요, 여기서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로요. 오케이? 그럼 이 거듭 제곱이라는 단어의 뜻도 또 아셔야 돼요. 거듭 무슨 뜻일까? 그렇지, 계속. 즉 다시 말하면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복.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곱은요? 제곱? 똑같이 곱하는 거? 자, 말을 바꿔보자. 제가요 할 때 그 제야. 제가요 뭐야? 제가요 말고 제가요 할 때 나죠, 나. 제가요, 제가 말이에요 할 때 그 제, 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이 곱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 제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줄로 바꿔보면 이 단어들을 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녀석을 하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즉 같은 수를, 그렇죠,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 번 곱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듭 제곱해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이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2를 그렇지 3번 곱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될 때는요 2라고 해놓고요 곱하게 되는 횟수를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적어놓은 숫자를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 있죠, 나라고 부르는 숫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지수가 아니라 밑이라고 부를 겁니다. 밑에 있으니까 밑이야.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그맣게 올라가 거듭해서 곱한 애 있죠, 얘를 지금부터 지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올라가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바로 지수 법칙이거든요. 그 장난질은 우리가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그냥 거듭해서 곱하게 되는 말만 해석을 합시다. 확인되셨나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2를 지금 3번 곱해서 이렇게 썼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말로 해석합시다. 무슨 얘기죠? 2를 3번 더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2가 즉 내가 몇 번 더해진 거야? 3번. 그래서 2 곱하기 3 즉 내가 3번 곱해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믿어도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야 2를 3번 더하면 뭐라고 쓸래? 그럼 2세제곱이요. 분명히 나온다.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을 배우고 나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가 몇 번 곱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2 쓰고 위에 조그맣게 5라고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3이 한 번 나왔죠?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고 2를 5번 했으니까 2 쓰고 5를 조그맣게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지수 법칙에 나와 있는 간단한 논리들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규칙들 조금만 얘기를 하고 할 거야. 알겠죠? 그것만 좀 추가로 기억을 합시다. 어떻게 하게 될 거냐? 우리가 보통 보는 지수 법칙은요. A의 위에 조그맣게 X라고 적는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A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밑.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애를 지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읽는 방법은요. 이렇게 읽게 됩니다. 뭐냐? A의 X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읽는 방법이에요. A의 X제곱. 그랬을 때 이것을 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A를 X번 곱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지수 법칙의 출발이고요. 우리는 딱 요것만 배울 거예요. 지수 법칙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보죠. 6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2의 3제곱. 승은 1분말이라서 쓰면은 안 됩니다. 네, 3제곱. 2의 3제곱.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에 이렇게 조그맣게 2를 썼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2의 2제곱이라고 읽는 게 원래 맞거든요. 2제곱이라고 읽는 게 맞거든요. 근데 2제곱은 앞으로 그냥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 밑에다 아예 적어줄게요.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줄게요. 단 2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라? 그냥 제곱으로 읽어라 라는 얘기. 확인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3의 1제곱이지. 1제곱은 한 번 곱한 거지. 그러면 곱하는 만한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3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규칙, 지수가 1이면 지수는 어떻게 해라? 그냥 생략해라.
라는 두 가지 규칙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기억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다 3의 1제곱이라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제곱이면 그냥 지우고 없애서 그냥 3만 써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필수예제 2번입니다. 문제 봐보세요. 첫 번째 5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3번.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5의 3제곱 혹은 5의 세제곱 어떻게 읽으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쓸 때는 뭐 어떻게 쓰면 돼요? 5하고 위쪽에 조그맣게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7이 몇 번 곱해져 있어요? 4번.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7의 4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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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세 번째 거는요 3이랑 5랑 뭐 섞어서 곱해져 있지? 그러면 3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 2제곱.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조금 앞서 나가는 친구들은 이런 거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아씨 이거 왠지 두 개 밑에 있는 거 곱해서 10 딱 쓰고 요거 두 개 딱 더해서 왠지 이렇게 쓰고 싶은데 라는 느낌. 혹은 여기를 어차피 곱하기니까 여기도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절대 안 된다. 알겠죠? 밑이 지금처럼 다르면 그냥 계산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밑이 같을 때는 지수법칙을 통해서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우리 안 한다 그랬지? 그냥 밑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요 정도까지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네 번째 거 봐봅시다. 뭐라고 쓸래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그러면 다섯 번째 거는요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세제곱을 쓸 때는 2분의 1 해놓고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얘를 통째로 세제곱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분수 쓰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럼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분모 자리에 나와 있죠? 그냥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분의 1로 그냥 쓰시면 되겠죠. 확인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뒤로 넘겨서요.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에 자 바로 이어서 문제 가봅시다.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고 각각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여기 한번 보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자 3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라고 시켰어요. 맞죠?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편해요? 가지치기가 편해? 밑으로 나누는 게 편해? 그래? 나누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2로 18 되죠? 다시 2로 9 되죠? 다시 2로 3 2로 안 되는데? 3으로 나누면 3 되죠? 다시 3으로 나눠서 1만 들고 끝났죠? 간단하게 써볼까요? 뭐라고 쓸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갑작스레 나보고 소인수들도 찾으라고 시켰죠? 맞나요? 그럼 소수인 인수 골라주는 얘기지. 누가 보여? 2 보이죠? 2가 몇 번이 곱해졌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수인 인수는 2가 하나 보이잖아요. 또 3이 또 하나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소수인 인수인 소인수는 그냥 2, 3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완성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지겨워 죽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나머지 문제들은 안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 거예요. 지금 풀게 해달라고요? 싫은데요? 우리 옆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뭐라고 풀었네. 괜찮아요. 오늘 숙제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서 11쪽으로 갑시다. 11쪽. 11쪽. 자,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교과서 플러스 알파라고 나와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자, 봐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고 나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잖아.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본단 말이죠. 시험을 볼 때는 얘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어요.
근데 시험을 지금 안 보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요. 생각해봐. 너네 여기 보이는 36이라는 숫자가 딱 있어. 이렇게. 이 숫자의 약수 구하라고 시켜.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냥 바로 1, 36 쓰고 2랑 18이요. 그리고 3이랑 12요. 그 다음에 4랑 9요. 6이요. 이렇게 바로 그냥 찾죠. 약수 찾는 게 이게 훨씬 편하죠. 굳이 이걸 소인수 분해까지 하면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되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그 비효율적인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을 안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써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방법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 보니 1은 그냥 1인데, 자, 2라는 숫자 보이죠? 이거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쓰면 2의 1제곱이 1이 생략된 거다. 맞죠? 여기 3은요. 3의 1제곱에서 1이 생략된 거죠? 4는요. 2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6은요. 2 곱하기 3. 9는요. 3의 제곱. 그럼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18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요, 표를 하나 그려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리게 될 거냐면요, 이 36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제곱 되는 거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 해봤으니까 알죠. 얘를 가지고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인수가 두 개죠. 누구랑 누구요? 2랑 3이지. 가로 쪽에다가 처음에 1을 그냥 하나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제곱까지를 쓰게 됩니다. 2의 제곱까지 나왔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쭉 쓰라는 얘기예요. 세로 쪽에는 누굴 써야 돼? 3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1 쓰고요. 3의 1제곱 쓰고요. 3의 제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두 개를 곱해서 씁니다. 두 개를 곱해서 씁니다. 두 개를 곱해서 씁니다. 두 개를 곱해서 쓰고요.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요렇게 써내려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확인해 봅시다. 1 여기 있죠. 2의 1제곱 여기 있죠. 3 여기 있죠. 2의 제곱 여기 있죠. 2 곱하기 3 여기 있죠. 3의 제곱 여기 있죠. 12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 있죠. 18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있죠. 36 여기 있죠. 어때요?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은 표에서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그냥 문제를 풀었었던 겁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자, 표 그리는 것만 그냥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그냥 약수 바로 찾는 게 더 편하지? 그냥 약수 바로 찾으세요. 문제 풀 때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숫자 하나 바꿔서 방법 하나 더 보여줄 테니까 숫자 하나 바꿔서 가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 있지? 이 표 그리는 방법.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딱 한 번 있어. 언제냐면은 내 컨디션이 최악일 때. 내 컨디션이 최악일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어떤 때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을 딱 써놓고 얘의 약수 찾으라고 시켜. 그럼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눈으로 딱 보고 이거 4고 27이니까 곱해서 108이구나. 108의 약수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계산하기도 짜증나지. 그럴 때 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2를 가로에다 쓰자. 2를 세로에다 쓰자. 2를 이번에는. 그럼 여기 1 나오고 2의 1제곱 2의 제곱 나오면 되겠죠. 그럼 3은 이번에 세제곱까지 가야지. 처음에 누가 나와? 1 나오고 1제곱 제곱에서 끝내면 돼? 세제곱 나왔으니까 세제곱까지 쓰는 거야. 그리고 칸 싹싹싹 나눠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하나씩 써내려가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자, 그랬을 때 약수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하나씩 해서 다 찾으면 되지. 맞죠? 근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를 그렸는데 학생들이 혹은 제자들이 전부 다 그냥 저는 그냥 약수 구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들 어때? 화가 나겠지. 승질이 난 거야. 왜?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방법을 안 쓰고 지들끼리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으니 승질이 난 거지. 그래서 이 표에다가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해 줬어. 수학자들이 결국에 찾아냈어. 그래서 이 표를 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어떤 때냐? 바로 약수의 개수를 찾을 때야. 원래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약수들 다 써놓고 숫자 하나하나 세면서 확인을 다 했지. 근데 이 표를 그리게 되면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약수를 다 찾지 않아도. 왜냐? 이 칸마다 약수가 몇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나씩 들어가지. 그럼 가로로 몇 칸 있어? 4칸. 세로로 몇 칸이야? 그러니까 바로 약수의 개수 몇 개? 12개인 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찾을 때 표를 그린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또 이제 표를 그리는 게 유행을 했어. 그랬는데 또 반전이 일어난 거지. 사람은 언제나 편리한 걸 찾게 되잖아요. 표 그리는 것조차도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그렇죠. 방법을 또 찾은 거야. 지금 이렇게 딱 해놨더니 지수가 여기 2의 제곱자리가 나왔었죠. 2의 제곱에 나왔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세로로 몇 칸 있다는 얘기야. 3칸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지수 2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3칸이 되는 거잖아. 다시 가로로 몇 칸이야? 세제곱이 나오니까 4칸이지. 그러니까 또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으로 바뀌고 얘가 4로 바뀌게 되지.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바로 약수의 개수 12개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아예 표를 버려버린 거야. 결국 약수의 개수 찾는 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아예 표를 버려버리고 그냥 이 소인수분해 된 식에서 약수의 개수를 찾을 수도 있구나.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찾는 거를 어느 정도 방법을 정형화를 시켜놔 버렸어. 수학자들 이제 다 포기한 거야. 우리가 그냥 약수의 종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인수분해하지 말고 그냥 직접 찾아버려.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에서 직접 찾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방법대로. 근데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 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때만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 찾을 때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라. 알겠니?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식으로 써드릴게요. 특정한 n이라는 숫자를요. a의 x제곱에다가 곱하기 b의 y제곱에다가 곱하기 c의 z제곱이라는 형태로 썼어요. 소인수분해된 모양이 3개의 소인수로 분해가 됐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느냐 하면은 지수에 보이는 처음에 x 있죠? 그 x에다가 1을 더해요.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게 되겠죠? y에다가도 1을 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z에다가도 1을 더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이 내용 가지고서 바로 필수예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한 문제만 딱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자, 5번 문제 지금 보면 225를 소인수분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225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 하라고 시켰으니까 직접 하면 되죠? 자, 요쪽 한번 해볼까요? 225 누구로 나눌까요? 5로. 그러면 45죠? 다시 5로. 그러면 9가 될 것이고요. 3, 3. 그리고 한 번 더 나눠서요. 3의 1까지. 그럼 225 소인수분해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싫어요. 작은 거부터 한번 쓰세요. 곱하기 5의 제곱으로요. 맞습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끝. 오른쪽 표 완성하라 그랬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냥 약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지? 그냥 구하세요. 아시겠죠?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3번 문제만 바로 갈 겁니다. 225 약수의 개수 찾으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에다가 1 더해서 3 만들고요. 다시 2에다가 1을 더해서 3 만들고요. 두 개를 곱해서 9개입니다. 라고 찾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인수 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찾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원래 여기서 하나를 더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느냐?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을 하나를 더 배워야 돼. 가르쳐줄까? 빨리 말해. 가르쳐줄까 말까? 학교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약수의 총합을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100% 없다는 아니야. 거의 없다고 했어 난. 거의 없어. 하지 말까?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약수의 합 찾는 거는.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요, 소인수분해의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지워놨거든요. 소인수분해의 뜻 뭐라 그랬죠? 소수인 인수들의 그래 그러니까 소인수들의 한꺼번에 말을 합치자. 소인수들의 곱으로 숫자를 분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 그랬을 때 그 소인수 분해에 대한 결과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웠죠? 같은 거 반복해서 곱하는 거.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해보았더니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까지도 등장을 하더라.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수업이 종료가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오늘 숙제 체크합시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예제랑 유제 문제들도 다시 다 푸실 거예요. 네, 이때 이거 푸셔야죠. 노트에다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에다 풀고 답 적어도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오늘 숙제는 13쪽까지입니다. 딱 제가 복사해 놓은 데까지예요. 네, 1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되죠? 자, 선생님 노트 갖다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 이제.